그리고 또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자주 물리라는 거? 37주 산모? 완모를 너무 하고 싶은 37주 산모인데 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시간 외에도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주 물리라는 사람들도 있고 회복이 우선이니 모자동실 시간에만 물리라는 사람들도 있고 하네요. 젖병을 물리면 혼동이 온다고 해서 최대한 직수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선은 아기 태어나면 사실은 6시간 이내에 젖을 물리는 게 그 젖 생성 호르몬을 좀 약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서 바로 물릴 수 있는 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완모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박은난 선생님이 2주 전에 자기가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물렸다 했잖아요. 완모를 하고 싶다. 그럼 2주 안에 굉장히 많은 횟수의 수유 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조리원 문화가 있잖아요. 조리원에 가게 되면 아기랑 다 대부분 떨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서 모자동실을 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기를 데리고 있지만 그 조리원의 직원들로부터 이렇게 적절한 케어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수유 자세로 수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낑낑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떨어져요. 그렇게 힘들면 떨어지세요. 또 그래요. 그러면 신생아실 맡겨놓으면 제가 이제 물어보면 어느 정도 횟수의 수유를 하냐? 그러니까 조리원에서 대부분 하루에 5번에서 6번 수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출산하고 나서 2주 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회복을 위해서 조리원에 가고 싶어. 근데 완모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2주 동안 이 횟수밖에 못했어. 그럼 집에 가서 결국은 모유를 먹이고 혼합을 해야 되는, 분유를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유를 갑자기 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애기 집에 가서 모유 수유로 완전히 돌아서고 싶다. 그럼 모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분유 양을 점차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완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도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주 물려야 되겠네요. 또 아니요? 그쵸. 자주 물려야 되는데 보충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주 물려야 되면서 보충도 해야 되는데 고단한 삶이 또 시작되네. 애는 그때 이제 또 양이 확 늘어있을 때잖아요. 2주가 그렇구나. 지나면. 그럼 또 그걸 또 맞춰줘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완모가 정말 중요하면 사실 전 조리원 가는 거 정말 권하지 않아요. 네. 그 2주 되게 중요한 순간에 2주가 정말 이 모유수유가 확 늘 수 있는 시기거든요. 2주만 진짜 고생하면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 2주를 좀 알고, 만약에 진짜 모유수유를 완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좀 선택이 좀 쉽겠다. 근데 쉬지는 못하는 거죠. 2주 그렇죠. 동안. 근데 뭐 선택이지 어떻게. 본인이 선택을 하는 본인이 거죠. 선택해야지. 미리 이제 좀 고생을 하고 뒤를 조금 쉽게 가느냐, 하거나. 아니면 여기 조금 쉬고 조금 이렇게 갔느냐의 선택이네요. 근데 정말 완모를 하고 싶다면 어떤 선택지를 가질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보는 되게 중요한데요. 네. 현재 100일 넘었고 혼합수유 중입니다. 아기에게 깊게 유린까지 물리는 게 어렵네요. 이런저런 영상도 보고 다양한 방법도 찾아봤지만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출산하고 나서 정말 초기라면 사실 뭐 유륜까지 물리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100일까지 그쵸? 됐는데 100일쯤 되면 애기들이 정말 목을 가눠서 자기가 빨 수 있는 만큼 딱 빨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유륜까지 물려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전량이 적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사실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전 물리는 게 처음에는 되게 이제 엄마들이 저 인형을 좀 가져올까요? 조심. 처음에는 젖을 물릴 때 저희가 교차혈암식이라고 해서 아기의 이 목을 엄마가 다 가이드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기들이 처음에는 목 조절하는 게 힘들고 가슴에 갖다 깊이 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교차혈암식 자세거든요. 그래서 턱선을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 뒷부분을 엄마가 가이드를 해서 이쪽 손으로 가슴을 이제 우리 햄버거 먹을 때처럼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코 부분부터 입 부분까지 해서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싹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일이 된 엄마들은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요람식 자세로 돼서 이렇게 앉고 아기가 먹잖아요. 애가 찾아서 그냥 안 먹고. 네. 그때는 뭐 리드할 필요도 없고 네. 가이드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먹어도 젖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100일은 그렇구나. 네, 근데 그때쯤 되면 참 이게 깊게 먹어서 문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얕게 물려가지고 젖꼭지가 아픈 거면은 수유 자세를 한번 다시 그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이 문제로만 엄마는 생각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륜까지 깊게 물리지 않았다고 해서 양이랑은 상관없다는 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치, 애들이 알아서 자기 먹으니까 100일 정도 되면 네. 지들이 빠니까. 그리고 이제 100일 정도 되면 성장 속도가 지연이 돼요. 그 100일 전까지는 대부분 아이들이 평균 200g 정도 일주일에 크거든요. 그런데 100일 정도 되면 일주일에 100g 정도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일 정도 돼서 전량이 맞춰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전량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분유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재는 거. 아기의 체중. 그러니까 분유 양을 줄였는데 아기가 잘 일주일에 100g씩 잘 크고 있어? 그러면 성장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요거 보면서 세상 처음 들었습니다. 유도 백반. 아, 유두 백반이요? 저는 양쪽에 유두 백반이 생겼는데, 네. 근데 유두 백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구, 그러니까 젖꼭지에 구멍.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길에 뭔가 막힌 거예요. 뭔가 찐득한 물질이든 뭐든 뭐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젖이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아파요. 네, 왜냐면 애기가 빨 때 거기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뭘로 찌르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찔르는 느낌보다는 그냥 아파요. 칼처럼 베이는 거는 사실 우리 그 이스트 감염일 때 있는 거고, 이때는 빨릴 때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보니까 젖꼭지에 하얀색 이렇게 물집 같은 맞아요. 느낌처럼 생긴 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게 유도 백반이야. 네, 유두 백반, 유구염이라고 하거든요. 유구염.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증요법으로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슴에다 대주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먹이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젖꼭지의 구멍 자체가 좀 넓어져요. 그죠. 이완이 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배고픈 아이를 갖다 물리면 애기가 쫙 빨면 싹 들어가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방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모유수 전문가에게 가서 그 백반 있는 부분을 바늘로 뚫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뚫어가지고 뚫은 부분을 마사지를 통해서 빼거나. 근데 저는 마사지를 통해서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를 잘 빼려면 진짜 애기가 배고플 때 그 압력으로 빨리는 게 최고예요.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정말 중심적으로 해서 애기 빼줘 제발 빼줘 이렇게 해서 빼니까 3일 만에 뚫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나가 고생이 많았구나. 엄마 저 치료도 해주고. 근데 진짜 아기가 젖을 빨면은 그러니까 젖이 뭉쳤을 때 빨면 진짜 시원하고, 그걸 유축기로 빼면은 덜 시원해요. 맞아요. 병원 가면 어떻게 해줘? 그럼 병원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이제 뭐 병원에서는 사실 이런 거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게 없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항생제 처방해 준다든지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이 같아요. 중에서 그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뭐예요? 유선염. 유선염하고 그 이스트 감염, 곰팡이균 감염된 거거든요. 애기 아구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기 입에도 하얗게 껴있고, 근데 먹일 때도 약간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래요. 먹이고 나서도 수유하고 나서도 엄청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은 이 약물로 치료가 돼야 돼요. 그 균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해야 돼요. 유선염하고 이제 그 이스트 감염. 이스트 감염은 약물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감염이 된 거는 네, 질병이고. 조리원에서 분유 먹이고 직수 한번 시도해보고 짜증을 너무 내서 결국 유축에서만 먹이고 있고요. 직수하고 싶은데 잘 안 나와서 짜증 내더라도 계속 물려야 될까요? 전량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게 느꼈어. 전량이 적은 건 아닌데 얘가 왜 짜증이 나지? 네, 젖은 분유처럼 살살 빤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젖이 흘렀다가 멈췄다가 다시 흘렀다가 멈췄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성향이 맞아요. 애기 성향이 중요한 급하군요. 거. 급하게 빨리 빼줘야 되는 아이는 정말 그게 배가 고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그럴 수 욕망만큼 있을 안 거-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거군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딸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직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번 빨려보고요. 만약 이게 너무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면 분유를 한 좀 뭐 어느 정도 먹여가지고 좀 배가 부르면 다시 수유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차 모유로 돌아가는 방법. 그렇게 해보는 방법인데 어렵습니다. 어렵겠네요. 아기가 뭐 그러면. 아기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 내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나는. 약간 그 가슴 마사지를 해가지고 젖을 조금 짜내면서 사출이 된 때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그 젖이 많다고 셀프 하시니까. 마사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 안쪽에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3번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마사지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 끝부분으로 이쪽에 있는 근육을 만져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선 방향으로 해서 이쪽을 만져주고 그 아래쪽에서 위쪽을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을 만지는 거 아니고 다들 근육만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젖을 좀 약간 더 잘 돌 수 있게 하는 마사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애기한테 수유하기 전에 그 유륜 부분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유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손가락, 2번째 손가락 톡톡톡톡톡톡 마사지를 해주고 그 젖꼭지와 가슴 딱 경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유륜 부분이죠. 새카만 부분을 커브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하는 거를 애기한테 먹이기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마사지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수유를 하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유륜 마사지, 그러니까 이 가슴 마사지와 유륜 마사지가 병행하면 훨씬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애기 왜냐면 기질이 그렇다면은 근데 아까 그 사출이 뭔가요? 사출이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는 젖을 이렇게 슉슉슉 빨면 그때부터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젖을 약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몇 방울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젖에서 이렇게 젖이 도는 느낌이 찌리릭 나면서 온갖 젖구멍에서 정말 젖이 이렇게 확 나오는 여러 구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받아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꿀뚝꿀뚝 다 먹었는데 이 둘째랑 셋째는 그 젖이 한 번에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그렇게 한 번 나오면은 젖을 확 빼버려요. 이게 꾸꾸꾸 넘어가니까 감당이 그게 너무 심하다 또 기질이 달라가지고 확 빼버리고 그러면 막 젖이 얼굴에 막 칠갑이 되고 막 젖이 막 나가니까 그러면은 또 막 가제수건으로 그 막 젖을 눌러가지고 좀 다시 주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나왔다가 또 많이 나오면 또 빼버리고 그거를 젖 주는 사이에 몇 번을 뺐다 꼈다 하면 뺐다 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양이 되면은 그때부터 쭉쭉쭉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기들의 기질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출이 심한 것 때문에 또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출이 심할 때는 애가 사출이 심하면 고개를 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가슴을 꾹 눌러서 좀 약간 진정되고 다시 지혈해야 먹고. 되지. 하얀 피를 지혈해야 돼.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했나? 네, 다 했네요. 네. 그래. 또 혹시라도 모유수유 힘드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모유수유 우리 함께요. 파이팅! 알겠습니다.